저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위기를 피하거나 극복하려면 위기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피할 수 있는 위기도 없지만 극복하지 못할 위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몰려오는 위기도 정녕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포럼에서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힌트라도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민 자존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나라, 이른바 30, 50 클럽의 7번째 멤버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대중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는 교과서나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존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런 자존시대를 살아온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는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는 정체의 기간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는 퇴보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와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국정을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에 경험한 공적 업무는 검사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이나 국가 경영 역량이 보이지 않고 과거를 헤집는 일만 두드러졌습니다. 생활 물가가 폭등해 서민의 등이 휘지만 정부의 대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도 이렇다 할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섰지만 그 대책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윤석열 정부는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시대의 진행에 역류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잘못 아는 탓인지 이태원 참사, 태풍 피해 확대, 잼버리 파행을 못 막은 무의 무능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한 대처는 무능의 끝이 어디인지를 묻게 합니다. 그나마 일한다는 검찰은 요란하지만 부실하고 공정성과 능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도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식입니다. 그 결과로 한미일 정부 관계는 편해졌지만 한반도의 냉전 시대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비현실적 정책과 적대적 태도로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스스로 막아놓았습니다. 미국과 대화하면서 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의 삼권 분리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역사 문제를 무작정 양보해 불만과 불안의 관계 개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방적 양보가 불만이고 일본에서는 이 상태가 지속 가능할지 불안해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정치가 위기로 치닫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 양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다르며 극한 투쟁을 계속합니다. 불신과 무능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분열로 내몰며
국회와 국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정치에 다수 국민은 분노와 체념을 거쳐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를 잉태합니다. 양대 정당은 심각한 내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내년 4월 총선거가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포 등 몇 개 도시의 서울 편입과 주식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같은 여당의 정책이 그 신호입니다. 공약했던 개혁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조짐도 나타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연금개혁도 애매한 원론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총선 이후에 정체를 드러내며 계산서를 들이밀 것입니다. 진전 없는 개혁은 보류가 아니라 표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축으로 긴장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총선이 끝나면 그 긴장과 갈등의 뚜껑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총선은 위기의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실없는 농담마저도 정책처럼 받아들여지며 국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정 운영에서 즉흥은 금물입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을 균형 잡힌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생각이 얇고 치우친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면 국정은 비뚤어지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진영으로 대한민국에 몰려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특히 기술혁신과 규제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며 당면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외정책에서는 가치외교, 이념외교에 집중하기보다 국익외교, 실리외교를 중심에 놓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중국이 미약했던 시대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북한과 화해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이제는 김대중 시대보다 미중 양국의 힘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외정책의 근간이지만 대외정책 전반의 운용은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세계라는 바다에서 미중 양국이 고래라면 우리는 돌고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돌고래 외교를 펼치자고 말합니다. 정치에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한 거대 양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당제 구현입니다.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온 결과로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텁고 단단해졌습니다. 민심과 선거 결과의 괴리가 크면 선거 후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민심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 정당의 내부 혁신이 시급합니다. 거대 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합니다.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오늘 포럼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통찰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세 분야 모두 토론자로서 자리를 지키며 잘 듣고 간혹 발제작게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